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롯데 네슬레 코리아 원두 수입 부분 인턴십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네슬레가 50대 50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기업인데요. 기업 내 사업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스카페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요. 우리 인스턴트 커피, 가루 커피를 잘 아시잖아요. 예. 분말 음료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슬레 프로페셔널이라고 식음료 사업부가 있고요. 또 펫푸드 사업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부에는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식음료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지원 직군 이외에도 구매나 물류와 같은 직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분말물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B2B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B2B 영업 중심의 직무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식음료 사업부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영업 관련된 직무가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펫푸드 역시 이제 B2B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도 이제 B2B 영업 쪽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가 희망하는 원두 수입 직무는 어느 사업부에 속했나요? 또 입사 이후에 어떤 직무를 맡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인스턴트 커피랑 커피 믹스를 이제 같이 다루게 되는 분말 음료 사업부에 속해 있는데요. 네. 일단 원두를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까요? 통관 업무. 그리고 또 일단 통관 업무를 하려면 무역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아마 알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두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누가 준다고 해서 사가지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두, 좋은 품질의 원두를 골라서 이걸 어떻게 어떤 절차에 걸쳐서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많은 또 제반 서류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통과해서 아마 이제 직무를 맡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이제 우리가 외국계 회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외국계 회사이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많은 인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직무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실 학생이 만약에 롯데 네슬레 코리아 입사를 희망한다면 어떤 직군에 지원을 하고 싶나요? 네슬레 코리아를 알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커피와 이제 일반 음료들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브랜드들을 런칭하는 직군에 한번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채용 절차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계 기업의 그 특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그런 채용 절차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공채보다는 이제 수시 공채를 통해 가지고 각 직무별로 필요한 인원을 뽑다 보니까 직무별로 약간 다른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롯데 네슬레 코리아 같은 경우 인적성보다는 아무래도 실무 중심의 그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여러 단계 나눠서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아니, 근데 이게 뭔가요? 항목이 단 하나뿐인데요.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 동기 및 해당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역량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양식과 분량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상, 2000자 이내. 네, 자소서 항목이 달랑 한 개인 기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민터님?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완전히 있거나 완전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역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평가하기 어려운 인성적인 측면을 나열하기보다도 확실하게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면접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소서를 작성할 시에 어떤 점을 좀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는 거를 단연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외국은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냥 레주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히스토리만 간략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문화가 여기에 지금 배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뭐가 있니? 뭐 이런 거, 학창 시절 이런 거 절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만 딱 담백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량에 해당되는 것만 또 직무에 해당되는 것만 또 직무에 관련 경험만 딱 담백하게 써야 하지 않을까. 이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거 저희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직무 포커싱 딱 이거 하나만 유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항목이 하나라서 지원자가 이 3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요. 소제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확인해 볼까요? 지원 동기. 네, 뭐 소제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자가 임의로 챕터를 나누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요. 이 자소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공군의 정비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자재관리실의 역할은 기체의 정비를 위한 장비를 조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정비부서와 소송대, 외부 비행단 및 구매처, 헌병대 등 관련 부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적시의 조달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고 이러한 일의 매력을 느껴 구매 직무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진행하며 글로벌 마켓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네슬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네슬레 코리아의 인턴 직원이 되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국제무역 지식 함양을 목표로 공부하여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만큼 원두의 구매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성장하는 커피 시장에서의 네슬레 입지를 단단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턴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원자가 원두 수입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자신의 역량에 대해 나름 잘 서술한 것 같은데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 자소서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직무관심 계기를 본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상황 설명이라든지 본인의 추억거리를 먼저 작성함으로써 평가자가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2가지 문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과거 구매 직무에서 느꼈던 그런 성취감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직무에 지원했다라는 2가지를 먼저 강조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네슬레에 지원했다는 이유 자체도 좀 기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런 표현은 이제는 잘 안 쓰거든요. 학생들도 잘 알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지 못했는데 인턴이라고 해서 꼭 배운다는 측면보다도 인턴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인턴십 직원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6개월 인턴 과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채용을 게다가 지금 외국계 회사잖아요. 1명 아니면 2명을 뽑을 거라고요. 네. 딱 봤는데 저 친구가 6개월 우리랑 함께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원래 예정에는 1명이었지만 2명을 다 정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데리고 있어봤더니 우리랑 잘 안 맞더라. 그러면 사실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당연히 불합격인 것 같고요. 예. 회사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슬레를 선택했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구매 직무에 대해서도 좀 역량 파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단락만 봤을 때는 저는 불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님 저도 불합격인데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커피 회사인데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커피에 대한 식음료에 관련된 본인의 관심도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쓴 건가 아니면 두루두루 하는 여러 회사 중에 한 회사 정도로 생각을 했는가 이게 조금 이렇게 와닿질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제목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능력, 현지 기업과 함께한 팀 프로젝트. 네, 두 번째 소제목은 어학 능력에 대해 작성한 것 같은데요. 딱히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유실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어떤 내용과 상황이 담겨 있는지는 알겠는데 지원자가 어떤 능력을 강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민영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네, 제목이 현지 기업이라는 말,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라는 말, 이거 되게 매력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실 학생이 정말 정확하게 잘 봤는데 본인이 이 안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결과론적인 게. 그래서 궁금한데 어떤 기업이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냥 궁금까지만 할 뿐이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내용은 어떨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능력, 현지 기업과 함께한 팀 프로젝트. 어학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리핀과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영어회화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등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자 다수의 경영학 전공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여 레포트 작성, 프레젠테이션 등의 학과 과정은 물론 모의 인터뷰나 다문화 토론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HR 관련 수업에서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의 직원도 참여한 자리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학우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많은 연습을 하였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직원분이 외국인인데도 발음이 훌륭했다며 아시아인 특유의 억양이 없어 알아듣기 쉬웠다는 내용의 칭찬을 들어 기분도 좋았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과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통해 기른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업체들과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적절한 원두 공급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인턴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현지 기업과 함께한 프로젝트가 소제목이었는데 이 현지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친구는 그 이력서상에 본인의 어학 점수가 몇 점이다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자 수를 대변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어학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것 자체가 일단 평가 키워드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직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정적인 공급과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어학 능력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구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뭐 현지 기업과 함께한 팀 프로젝트 이 소제목도 사실 이 내용과 안 맞는 게 현지 기업과 관련한 이제 가상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데 마치 현지 기업과 본인이 팀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처럼 소제목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봤을 때 소제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납치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표현도 좀 잘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민영 멘토님께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 소제목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었을 텐데 그 얘기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아시아 특유의 억양이 없다, 외국인들 발음이 훌륭하다 이랬는데 우리 영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거는 수단인 건데 이 수단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킨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업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쉽고 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어학연수의 어떤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이런 말들이 요즘에는 솔직히 어학연수나 외국에 경험이 없는 학생들 또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매력적인 게 아닌데 내가 어학연수를 어딘가에 갔다 왔다 이거를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어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해결을 했다 이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전 당연히 불합격이죠. 예. 자, 우리 강 멘토님도. 예, 저도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차라리 이 경험을 어학 능력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마인드, 제가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과 일했을 때 좀 어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서로 간의 어떤 일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라는 걸 차라리 어필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런 키워드 자체를 좀 잘못 잡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소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림,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소제목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문화 사람들과의 어울림. 그죠. 조금 전에 이제 어학연수나 외국에서의 어떤 생활을 아마 이 친구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항상 그 소제목을 쓸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어울려서 어떻게 했는데 좀 이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없으니까 궁금하기만 하고 내용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유시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소제목 지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제목은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세련되게 해야 한다라는 약간 압박감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강멘토님, 이 유실 학생처럼 소제목을 지을 때 고민이 많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소제목 짓기 팁 같은 게 있다면요? 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제목을 잘 쓴다고 해서 평가자가 소제목 굉장히 잘 썼다, 뭐 가산점을 주고 사실 그런 평가 지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제목을 통해 가지고 평가자가 좀 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유실 학생이 강조하고 싶은 뭐 본인의 키워드가 열정이다. 그럼 차라리 그냥 열정 한 단어만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상한 뭐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차라리 그냥 열정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보여주던가 아니면 해당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열정을 통해 어떤 성과 달성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줘가지고 평가자로 하여금 소제목만 보고 이 전체 자기소개서 내용이 어떤 키워드와 어떤 내용 성과가 있는지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제목 짓기 팁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의 어울림.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좋은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유럽 국가의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뒤통수를 가볍게 치곤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 싫어한다면 그 친구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다문화 관련 행사에서 미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미래의 관계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만난 것이 반갑지만 한국에서는 그 표시로 머리를 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몰랐다고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는 머리를 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머리에 관한 농담을 하기도 하며 전보다 더욱 친한 관계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원두를 수입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경험과 원두 수입 직군에 필요한 역량을 연결시켜서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 유실 학생은 지원자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 차이 때문에 좀 이렇게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페루에서 볼리비아로 넘어갈 때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일행들은 되게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뒤에 있던 유럽 사람들은 돈을 내야지 통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약간 남미에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게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차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통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통과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들이 약간 중간에 약간 커미션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강멘토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나마 앞에 두 단락보다는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봤고요. 일단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강조하려고 했던 나는 이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지원자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 즉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공적인 일을 수행했을 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측면으로 어필을 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원 직무와 연결해서
본인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키워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희망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예, 희망을 가지라고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불합격이에요. 그냥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말고도 충분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또 어느 회사와 함께 프로젝트도 했다 그랬는데 또 그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중에 하필 에피소드를 골라도 요거를 골랐을까라는 생각 약간 가볍다는 느낌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 참 주고 싶기는 한데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불합격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는데요. 지원자가 한 개의 항목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실 학생이라면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한 개일 경우에 어떤 항목을 좀 중점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좀 중점을 둬서 내용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구성은? 네,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회사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직무를 그 해당 회사에 맞춰서 쓰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구조를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본인이 어떤 쪽으로 좀 더 어필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성은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 네슬레 코리아 원조 수입 인턴십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소제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를 해왔다고요? 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었던 어학 능력에 관련해가지고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어학 능력은 단순히 어학 실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직무에 어떤 방법으로 어학 실력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작성한다. 둘째, 여러 경험의 나열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경험만 집중적으로 작성한다. 셋째, 현재의 능력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필한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유실 학생이 자소서에 어떻게 풀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수입 직무는 유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나아가 거래하는 회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 학예학기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 하나가 국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독일, 미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모인 학생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 언어인 영어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영어 실력은 수강생 모두 비슷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학 능력의 차이가 드러났던 부분은 바로 협상 대상의 정보를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 거래 조건 등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수입 직무가 가져야 할 어학 능력은 바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소통 능력입니다. 제겐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영어 실력 외에도 그 글자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읽는 어학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제가 롯데 네슬레 코리아에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합니다. 네.
역시 똑순이 유실학생다운 자소서네요. 이 어학 능력을 단순히 영어 실력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저는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민영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거 읽고 굉장히 흡족하다. 앞에 있는 친구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을 저 솔직히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되게 좋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협상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의 관심도도 보여지고요. 어떤 깊이도 보여지는데 협상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또 상대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뜨문뜨문 들어가 있는 게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내용에 있어서 그 원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주력 하고 있는 거는 커피인데 그 커피에 대한 내용이나 뭐 관심 이런 거는 없었고 또 제가 세 번째에 현재의 능력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필해달라 그랬는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합하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 정도예요. 어떤 부분에 어떤 직무에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2문장 정도로만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확 닿는 이런 내용일 텐데 하지만 제가 지금 읽으면서 중간에 별표를 해놓은 게 협상 대상의 정보를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가였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나 배웠다. 근데 이게 이 직무에 적합할 것 같아. 이게 연결한 게 이거 너무나 이거는 아주 잘 찾아낸 본인의 어떤 경험 같았어요. 네,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유실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멘토님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보내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이력서상에 적어야 하는 건가요? 영어학원 데스크 업무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요리 파트, 베이비시팅, 공장 포장 알바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기는 한데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언급을 하는 편이 좋은지 그냥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 항상 고민입니다. 네, 강 멘토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이력서에 적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회사가 감점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지나치게 다양한 성격이 좀 다른 유형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면접 단계에서 좀 호기심에 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질문에 좀 대응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했던 경험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직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직 적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들을 좀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 노력을 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러한 부분이 본인이 과연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역량으로 발휘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만 할 수 있다면 전 기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네슬레 코리아에 지원하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롯데네슬레 코리아 원두 수입 인턴십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